7월입니다. 최근에 그 증시 움직임이라든가 7월 그 월간 그 장세 전망 어떤 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 주식시장에서 7월 하면은 서머랠리를 말하거든요. 네네. 왜 서머랠리냐면은 네. 7월이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네네. 그 기대감을 따라서 자금이 이제 들어오니까 네네. 랠리를 펼치죠. 네네. 그러니까 뭐 쇼크 종목도 있고 하지만 작용을 안 하고 서프라이즈 종목을 찾아서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예. 선물 랠리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이제 종목별로는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뭐 쇼크 종목 막 섞여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서프라이즈 종목을 찾기 게임이다. 그런 이 트레이딩입니다. 트레이딩 의장. 어쨌든 네. 뭐 시장은 거래가 활발하니까 랠리라고 이렇게 펼치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경기가 받쳐지지 않고 실적이 받쳐지지 않을 것이다. 주가가 2차 폭락이 올 것이다. 하는 속에 예. 소장님 계속해서 강세장을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그 예상대로 지금 그렇게 계속해서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종목별로 보면은 저는 뭐 뚜껑 열어보면 어닝 쇼크 종목이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뭐 일반인도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겠지요. 네네. 그런데 시장은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을 찾아서 움직이니까 강세장으로 전체적으로는 또 움직이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많이 나와서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네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제 기존의 그 흐름이 유지가 되고 또는 전년 동기 대비로 오히려 더 늘어나는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고 이런 그 종목이나 섹터 쪽으로 자금이 뭐 움직여서 밸류에이션을 높여주는 네네. 그런 그 플레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종목 쪽으로 시장은 간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쇼크 종목이 많더라도 시장은 계속 이제 가는 거지요. 2분기에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은 다 하지만 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 발표치가 더 높게 나오냐 아니냐. 요게 더 주가의 움직임을 더 좌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또 뭐 월가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네네네. 아마존을 비롯해서 이제 신기술주들 그리고 바이오 주식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실적은 뭐 거의 미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장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많이씩 늘어나고 이런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성장한다. 이런 종목들이 주로 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게 이제 가격을 쳐주고 그런 것들이 지금 특징이고 그거를 이제 똑같이 글로벌 동조화에 의해서 우리 시장도 오늘 움직이는 것도 다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찾기를 이제 열심히 개별적으로 뭐 해야 되는 종목을 골라내려면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소장님이 더 필요하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플레이 그 게임 매매 게임을 하는 그런 매매들은 많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미리 포착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따라다니는 이런 플레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실익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활발하게 이제 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로 치면은 뭐 7월 선물 랠리가 거의 뭐 조정 없이 마구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주지만 순간순간 뭐 악재 요인들이 또 불거지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어닝 쇼크 종목이 많이 나올 때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나온 그 뭐 홍콩 보안법 사태 네네. 이런 걸로 인한 뭐 미국과의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핫 이슈가 되면 그것도 하나의 또 외부 요인, 충격 요인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원절 교수님은 거래세는 폐지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이지만 사실 우리 것처럼 거래소도 이렇게 매기고 그 다음에 주식 양도채액도 매기면 이건 뭐냐 이중과세다. 그렇죠. 이 문제는 당연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연한 그 주장이시고, 네네. 뭐 저도 뭐 전적으로도 공감하죠. 네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는 완전 폐지 못할 거예요. 아, 세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세수 네네. 때문에. 그래서 폐지하고 매각 이익에 새 걸 매기는 글로벌 스탠다드고 미국도 네네. 이미 그래 하고 있고 네네. 당연히 그래 가야 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세를 못 없애는 이유는 세수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없애버리고 이제 양도세 매도 이익을 거의 세금 많이 걷으면 되는데 네네. 거둘 게 없어요. 개미들이 매매해서 이익 내는 개미가 이익이 거의 별로 없으니까.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둘 수 없는 이익을 세금을 매기고 있는 걸 갖다가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게요. 네네. 예를 들어서 거래세가 지금 0.25%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100회 거래하면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25%가 그죠? 되죠. 네네. 대부분의 개미들이 1년에 100회 하겠느냐 하지만 대부분 100회 이상 그렇죠. 매매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원금은 25%가 세금으로 다 날아가죠. 그만큼 걷는데 그걸 왜 포기하겠습니까? 네네. 0.1% 낮춰줘도 1년 거래치가 10%가 그냥 없어지는데 지금 말씀대로 주식 양도채액도 정부 입장에서는 좀 개인 투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배려한다 해서 손실분도 이렇게 감안한다 하지만 사실 개인 투자 입장에서 이득을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거의 없습니다. 손실은. 예. 그래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득을 본다 쳐도 우리 네네. 코스피 지수로 1년에 10% 만약에 이익을 낸다 쳐도 네네. 원금의 10% 이익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그 중에 20%를 세금 걷는다 말입니다. 네네. 그럼 원금은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래세를 없애면은 25%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그러니까 아마 첫 해인지 한번 해보고, 아, 이게 완전히 이게 생각하고 다르구나 하면 느끼면은 내년부터 그 단계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없앨 거예요, 제 생각. 실제로 보면은 거래세가 줄어들면은 네. 아마 개미들이 지금 불만스럽게 자금이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단기 매매가 훨씬 더 활성화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래세가 줄어드니까요. 네네네. 100회 거래하는데 25% 세금 내다가 15%만 세금 내도 된다. 당연히 거래가 이제 오히려 뭐 활성화된다. 촉진시키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정부의 의도가 안 먹히 들어갈 거예요. 부동산 규제책을 뭐 해도 안 먹히듯이.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봅니다. 개미들이 뭐 별로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뭐 그거나 별 차이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증시에서 자금 이탈이라든가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그런 예. 거는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정리가 저는 되겠습니까? 예, 그건 넌센스라고 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오늘은 좀 색다르게 예. 그동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종목 추천했던 것이 추천만 되면 장안의 화제가 돼서 올랐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만큼 책임이 좀 높아지시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종목은 피해라. 이런 것도 좀 잘해야 되는데요. 그런 거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뭐 그 한 종목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네네.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네네. 고급 정보 종목, 네네. 주변에 아주 친분 있는 고위 뭐 임원이라든가 네네. 어떤 고급 정보를 가진 분이 추천한다고 해서 네네. 그것이 가치 있는 정보로 판단하고 그런 종목은 절대로 사지 마라 이렇게 그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의 싶네요. 라인펀드라든가 그런 것도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모펀드도 마찬가지죠. 예. 왜냐하면 사모펀드는 고급 부자들 상대로 고급 정보만 주는 그런 유혹이거든요. 네네. 근데 고급 정보는 시장에서 이미 다 반영돼서 없습니다. 고급 정보가. 고급 정보는 이미 시장에서 시장에서 먼저 한다. 예, 예. 다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모펀드가 수프리치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는 건데 네네. 부자가 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네네.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투기를 해도 재산을 좀 잃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뭐 그런 걸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수프리치가 된 사람들이 네네. 사는 거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 고급 정보에 의존하는 종목들은 사지 마라.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또 한 가지 팁 정도 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테마주 오늘 내일 어제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테마주. 테마주 예. 이런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매 수수료가 100회 매매하면 1년 25% 기본으로 날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로 부자가 못 되죠. 네. 테마주 그날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다니면은 절대로 부자는 될 수 없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만큼 피해라 할 때 그 말씀. 네네. 사모펀드 또는 뭐 고급 정보라고 네네. 하는 종목 그리고 또 테마주 네네. 제가 여기서 언급하는 종목들도 그때그때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네네네. 그거 매매이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저가일 때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보유할 사람만 사야 되고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업으로서 통째로 이걸 사는 사람 그 조건 하에서 이 종목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효합니다. 네네. 내일 주가가 오를 것이다 또는 한 달 내로 오를 것이다 어떤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는 절대로 사면 안 된다. 네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모펀드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인류가 네네. 없습니다. 전부 다 이류들이에요. 인류는 기관 투자가들한테 있는데 인류마저 매매들 일삼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사람들조차 신뢰하지 않는데 그나마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는 그나마 이류들이다. 아. 그 이류들이 무슨 고급 정보를 1위에 가지고 맡기면 있습니까?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1위에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1위한테 맡기지 마라.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것처럼 이렇게 신뢰성 있는 매체에서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지금 일반 사람들한테 평생 동안 이렇게 재산을 모았던 것이 이런 1위들을 맡기는 과정에서
한순간에 기대와 희망이 꺾이기 때문에 이 방송에 나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신뢰가 있는 박준호 전 대우경제연구소장님 모시고 일주마다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